안녕하십니까, 변화우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산문 세 번째 작품인 김진옥전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설은 사실 6월 모의평가 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넘기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본문 살펴보면서 전체 스토리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부분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남선우의 친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장원급제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름값처럼요, 우리 진옥의 중심으로 지금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중심인물 진옥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상에서 있던 사람인데 지상으로 내려왔대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신 강림할 때의 강자를 따서 같은 강자, 적강구조, 적강화소라고 얘기하겠죠? 적강 모티프가 사용된다, 혹은 적강 화소가 사용된다, 적강 구조이다, 뭐 요렇게 파송이 되겠죠? 그래서 적강 모티프, 화소, 구조 모두 다 맞는 말. 그 다음 남선 우의 침입으로 다 잃어버리니 이 진옥이라는 게 이 인물이 주동인물이겠고요. 그리고 남선우가 반동인물이겠죠. 적이겠죠, 적. 가족과 헤어지고 어떤 예을 이사한 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화산도사는 어떤가? 서포터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옥은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쵸? 급제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청전배필인 유소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옥의 아내는 유소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소저랑 혼인하는데 유소저가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래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진옥은, 중심인물 진옥은 이 유소저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 중간에 지금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한다 이런 소리 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주와의 결혼은 황제가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주도 진옥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옥 입장에서 유소저와 의리를 또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제 혼인, 늑혼의 모티프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적강 모티프도 들어가고요, 늑혼 모티프, 강제 모티프죠. 그런데 그 늑혼 모티프를 대부분 소설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마가 되는데, 임금 사위, 황제 사위가 되는데 여기서는 거부를 하게 된다. 저항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똑같은 반동인물 재침입하자 출전해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누가요? 진옥이요. 그래서 이때 대승을, 큰 승리를 거두는데 뭘로 출전을 하게 되냐면 이때 진옥이 원수, 대원수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우두머리요, 군대의 무리의 우두머리로 대승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는 계속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진옥이 원수로 출정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계속 진옥을 원수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화산도사 여기 위에서 나왔던 서포터, 다시 한번 조력자, 너 혼자 배를 타라 라는 화산도사의 명령으로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혼자 배를 타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도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진옥은 홀로 배를 타는데 갑자기 표류가 돼요. 파도가 치면서 갑자기 진옥배만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섬에서 무인도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재활. 그래서 모르는 남자가 무인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한 번에 못 알아보거든요. 얘기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그리고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우리 아빠야, 뭐 이렇게 해서 재회를 합니다. 아빠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황성으로 들어가겠죠?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자의 안내를 받아서 용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대가 이제 아빠를 태우고 둘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디요? 황제, 즉 천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 갑자기 이제 동자를 만나게 되면서 용궁으로 가는 이야기 가볼게요.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천지가 명령하고 1월이 조요하니 또한 별건곤이라 라고 하죠. 다시 한번. 원수가 앞으로 계속 누구라고 인식하라고요? 네, 중심인물 진옥. 그리고 진옥 아버지랑 함께 있습니다. 부친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제외했다고요? 네, 무인도에서 제외했다고요.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동자를 따라서 들어간대요. 동자는 우리 용왕이 시킨, 네, 용왕이 보낸 동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따라서 들어간다 동자는 여기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과 땅이 밝고 1월이 조요하니 이것도 밝게 비치고 또한 별건골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좀 보이죠? 공간 뭐 별건곤, 우리 건곤감리할 때 건곤 3개 보여요? 3장 보여요? 별세상, 별천지, 별 3개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어디요? 용왕이 데리고 오랐으니까 여기는 용궁이겠죠. 네, 용궁 세계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공간이다. 그래서 궁궐이 장려하고 황금 대자로 써요. 수정궁이라고 한다. 별건궁의 디테일한 궁, 용궁 이름 수정궁. 공간.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배국상에 좌정한 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용왕 남해 용왕일 거고요. 쓸게요. 이때 원수 진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곡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배곡 같은 배곡으로 만든 상이에요. 거기에 좌정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간적 배경 나왔을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공간적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판타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뒷부분 가볼게요. 과인이 일찍 대원수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이되 유현이 노수한 고로 봉영치 못하고 앉아있으니 심히 불안토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먼저 용왕 자체가 자신을 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왕이 여러분 자신을 의미할 때 과인,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신을 낮추는 이 1인칭 대명사라는 거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쓸게요. 과인은 1인칭 대명사인데 왕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인이 지임이 뭐 이런 얘기 하죠. 일찍 대원수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이되 대원수 누구라고요? 네, 진옥이 유현이 노수한 고로 유현이 노수하다. 이때 유현은 원래 이승하고 저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인간 세상과 여기 용궁을 얘기하죠. 인간계. 이때 노수가 길로자 보이죠. 갈 길이 다르다 이거죠. 길이 다른데. 그래서 결론은 용궁과 인간 세계는 원래 갈 길이 달라서 봉영치 못하고 앉아 있었다. 봉영은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널 맞이하지 못했다 이거죠. 나 익히 너 알고 있었거든. 대명 들은 지 오랜데 정말 유명한 거 아는데 너가 뛰어난 거 아는데 그때는 인간계랑 용궁계랑 다르니까 너를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말 불안했다. 이렇게 되게 용궁이 자기를 낮추고 용왕이요. 용왕이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진욱이를 띄워주죠. 주인공이니까. 예, 비범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 원수가 말합니다. 나는 인간 미천한 사람이라 대왕이 이렇듯한데 하시니 불승 황송 송황이하여이다. 아까
뒤집어서 바로 얘기했는데 황송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지금 난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의 말하기 태도는 겸손, 겸양이죠. 그래서 이때의 대왕, 용왕이 지금 남의 용왕이요. 이럴 듯 관대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생각. 그 다음 왕이 불감함을 칭사하고 칭찬해. 어서와 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주과를 내옵니다. 주 뭐겠어요? 술과 과일 이렇게 되겠죠. 술과 과일 내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하주 같은 경우는 주로 끝나죠. 술인데 그냥 술이 아니라 신선들이 먹었다는 술이에요. 신선이 먹는 술, 귀한 술이겠죠. 거기에 옥배에 가득 부어서 권합니다. 술을 권해요. 원수가 사양치 아니하고 취하도록 먹은 후에 우선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금 흥취를 보여준다. 그죠? 술 먹고 이렇게 놀아요. 흥취. 서로 담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술 먹고 과일 먹고 즐기는 장면. 그러니까 사실 누가 지금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용궁까지? 동자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그 동자 누가 시켰을까요? 그죠? 용왕이 시켰겠죠. 그래서 결론은 용왕이 이 진옥이를, 원수를 초대했다. 아빠랑 함께 초대를 했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환대를 한다. 그죠? 어서와 하면서 막 대접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왕이 대하는 거는 굉장히 환대를 하고 있고 극진한 대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욱은, 원수는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 다음 서로 이야기하다가요, 한 신하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용왕에 사는 신하일 거고요. 동국 대병이 벌써 지경을 범하였으니 대왕은 급히 마구소서 하면서 다급하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때 동국 대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국 용왕이거든요. 동국 용왕의 병사들, 군대 무리예요. 벌써 지경, 국가의 경계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줄이면 국경이죠, 국경.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용궁인데 용궁이 만약에 국가라면 국가 진짜 라인까지 왔다, 경계까지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용궁은 남의 왕이 있는 그 용궁은 편한 상태가 아닌 거죠. 지금 동국 이 용왕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신하의 역할은 뭐다? 네, 위기 상황을 알려주죠. 국가의 위기. 그리고 용왕은 급히 막으세요. 지금 뭔가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술 먹고 노실 때가 아니에요. 과일 먹을 때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학원을 용왕이 원수도로 얘기합니다. 용왕이 술 먹다가 원수한테 얘기해요. 진옥한테. 과인이 또 나오죠. 내가 원수에게 청할 말씀이 있사오니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하면서 나 부탁할 게 있는데 한 번만 들어줄래? 이런 얘기하죠. 그랬더니 들어는 봐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드러나 볼게요. 왕이 얘기하죠. 동고왕이 강포를 믿고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치되 과인이 그 강악을 당하지 못함에 장차 위태하기로 당돌이 원수를 청하였으니 그 강병을 막아주시면 은혜낭망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선 동국왕, 동국용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대군을 몰아서 과인을 칩니다. 공격 위기다. 지금 공격당하는 위기다. 과인이 그 강악, 아주 악질, 네, 아주 억세고 모진 것, 억세고 모질건을 당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때 누구의 강악? 네, 동국의 강악이겠죠. 장차 위태하기로 현재 처지
단돌이 원수를 청하였으네. 그래서 내가 부른 거나 너를. 원수를 포출할 이유, 즉 동자가 데리고 온 이유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다. 그 강병을 막아주시면, 강병 개성 뭐요? 동고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이 병사들을 막아주시면 은혜인 낭망할일까 하나이다. 은혜 있지 않겠어요? 각골난망하겠어요? 결초보원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원수가 복은 진세의 한사라. 이때 이게 복, 어휘 나와 있겠지만, 주석 나와 있겠지만 꼭 아셔야 되겠죠? 복 자체는 자기 자신을 일컫는데, 남자일 때 자기 자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자는 첩이라고 합니다. 첩은 소은이요. 뭐 이런 얘기하죠. 지금 남자니까 복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해석할 때 복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저는 진세의 한사라. 이때의 진이 이 미세먼지 할 때, 붉은 먼지, 홍진할 때의 진인 거 보이세요? 먼지. 먼지가 가득한 세상 어디요? 네, 인간 세계겠죠. 진세, 인간계의 한사. 이때의 사가 선비사죠. 선비사. 그래서 가난하고 뭐 벼슬도 안 하고 그런 선비다. 미천한 선비다. 그럼 얘도 계속 말하기 방식 뭐라고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겸손이다. 겸양이다. 나는 별거 보잘것 없는데 이런 얘기죠. 지금 용왕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요. 비록 조그만한 재용이 있으나, 조그만한 재주나 있으임은 있으나 수부 조화무궁한 용왕을 어찌 등하리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수부 조화무궁한 용왕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이 조화, 이 조물주 할 때의 조화죠. 그러니 무궁무진할 때 끝이 없다. 조화, 조물주 할 때의, 조물할 때의 조화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이 힘이 끝이 없는, 능력이 끝이 없는 용왕을 어찌 당하겠어. 우선 누굴 의미한다? 남의 용왕이에요? 동국 용왕이에요? 동국 용왕이겠죠. 그래서 이때 용왕은 동국 용왕을 의미하는데, 즉 지금 여기 쳐들어온 시기, yes, 동국 용왕을 의미하는데 조화무궁하다라는 걸 통해서 역시나 그냥 왕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구나. 초월적인 존재이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결론, 지금 남의 용왕이 도와달래요. 누구한테요? 인간인 지금 진옥한테요. 원수한테요. 그랬더니 이제 진옥 입장에서, 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낱 인간인데, 그냥 내가 조금 재주가 있는 건 맞는데, 아니 어따 지금 용왕이랑 나랑 싸우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용왕이 원컨대 원수는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셨어 하면서 부탁을 재촉하죠. 다시 부탁하죠.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면 사실 죽거든요. 용왕이랑 싸웠다고 죽으면 어떡해. 근데 계속 부탁하죠. 요청하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원수가 사세 여차하니 어찌 사양하리있고, 이거예요. 사세가 여차하다. 형세가 이러한다.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거절하겠냐.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겠죠. 대왕은 물우하소서. 한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우가 근심 우자거든요. 근심우. 이 물은 이제 말다물 이렇게도 나오는데 부정 표현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근심해라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네, 근심하지 말아소서. 걱정 마 이거야. 그래서 알겠어, 뭐 네가 이렇게, 형사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오케이, 넌 걱정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근심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정을 하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때 요왕, 남의 용왕 크게 기뻐해서 대의하여 정병 80마를 조발하여 도와주면서 그 주고 천리 비룡마와
백리 희소검을 주며 수부대도독 하이니. 먼저 왕이 일단 크게 기뻐해요. 남의 용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남의 용왕인지 동국 용왕인지 동국왕인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크게 기뻐해서 만족하죠. 이 리액션에. 그래서 서포터를 해주죠. 왜요? 지가 부탁했으니까. 네, 지원품, 지원군 해줘야죠. 그래서 지원품 정병 80만 명 조발 도울 쪽입니다. 도와주고요. 또 천리 비룡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천리를 갈 수 있는 이 용으로 날 수 있는 말이죠. 아이템 획득. 백리 희소 검. 굉장히 큰 검이고 훌륭한 검들을 이렇게 아이템들을 주며 수부대도독을 하니, 즉 너가 대장해. 원수가 부친과 용왕께 하직하고 나오니. 자, 부친 같이 가요? 부친은 용왕이랑 같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네, 원수는 부친과 용왕께 하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용궁에 부친하고 용왕 같이 있습니다. 원수 진옥이만 출정한 상태. 하직은 물러나는 인사.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치 장검과 구사의 정숙감이.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 창검, 칼과 이 창과 방패할 때 창과 입검, 이것을 이제 군사의 정숙함. 인간과 다름이 없더라. 인간과 동일하더라. 비슷하더라. 유사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요이 땅 하고 이제 동국왕하고 결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결투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 원래 맨 처음에 쳐들어온 시기가 여기 남선우 기억나죠? 남선우. 이 남선우가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요, 이제 공격을 막고 원수로 출정해서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던 와중에 이 도사가 너 혼자 배 타? 이래가지고 혼자 배 탔잖아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아빠 만났잖아요. 근데 나머지 군사들은요, 나머지 군사들이 배를 타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 황제가 있는 공간에게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태까지는 중심인물 진옥이를 보여줬다면 이제 화면이 쫙 바뀌어가지고 원래 목적지였던 황성, 황제의 공간으로 가렸던 그 군사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장면 전환 포즈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장면 전환 포즈 각설이 보이죠. 처음 나왔으니 한번 말씀 주시면, 장면 전환, 화제 전환 표시인데요. 얘는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차설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면 한편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각설은 뭐 평소에 정말 낯설게 좀 각설하고 야, 다른 말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이 말투 자체가 굉장히 구어체 말투는 아니죠. 문어체 말투죠. 그래서 굳이 물어보면 구어체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진부하게 자주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투적 표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원수가 원을 잃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이랴 대풍에 원수의 탄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우선 원수가 원을 잃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 중심은 장졸입니다. 장수와 이 병사들이 이랴 대풍에, 한밤에 큰 바람에 원수의 탄배가 표풍 바람에 떠밀려가니, 그래서 표류됐다. 표풍 떠밀려갔어요. 바람에 간 곳이 없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인도에서 아빠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군중이 황황하여, 아주 이
애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대장이 혼자 없어졌으니까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워서, 예, 어질어질하고 이제 당황하고 이제 뭐 급하다 혹은 당황한다, 뭐 어지럽다, 뭐 다 됐습니다. 우왕좌왕한다 다 되고요. 제장 군줄이 두루 차지돼 계속 찾았어요. 종적을 모른지라 애들 없어졌습니다. 실종. 할 일 없어. 할 일 없이. 하는 수 없이. 장종들이 주야 배도하여. 주야는 아시다시피 낮과 밤, 밤낮이죠. 밤낮. 배도하여. 남들보다 배로 걷는다 이거예요. 배로 걸어. 황성에 득달하여. 황성공안. 원래 목적지였어요. 천자가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근데 표류가 돼서 표풍이 돼서 원수는 간데없고 군졸들만 돌아온 상황. 그래서 천자에게 이 사연을 전달하오니 상이 들으시고, 천자가 상이죠. 대경 차탄하시고. 태도 볼게요. 대경, 깜짝 놀랐다. 차탄, 탄식했다. 놀람 탄식. 한탄. 다른 제장 군졸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니. 다른 애들은 그래 너네들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근데 원수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히 여기시라. 태도 너네 무사 귀국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근데 원수가 진짜 귀한 은재를 잃었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하면서 한탄하고 슬퍼했대요. 자, 수능특강 문제에서 이 문제 선택지 관련된 거 봤죠? 네. 우리 천자는 뒤에 모함에 홀라당 넘어가긴 하는데, 천자는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원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실종된 사실에 굉장히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원수를 굉장히 평소에 애껴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차시 유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 실색을 합니다. 유승상. 유씨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어요. 유소저. 그쵸. 진욱의 러브라인,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의 아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진욱의 누굴까요? 장인어른이겠죠. 네. 진욱의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대경실세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 유승산 부인과, 즉 장모님, 소저, 와이프, 주야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옴을 축수하더라.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밤낮으로 걱정해요. 그리고 천행, 하늘의 요행으로 제발 살아 돌아오세요. 진짜 축수 기도하더라.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선시에 우양공주가, 자, 차시, 선시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선시는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우양공주가요. 이거 사건 전에요. 이런 의미예요. 다시. 이런 사건 전에, 이 사람들이 슬퍼하기 전에 요거거든요. 우양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함에 형성군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자, 앞부분 줄거리 기억나나요? 공주랑 원래 진욱이 강제혼인, 즉 늑혼을 할 뻔했죠. 근데 진욱이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즉 유소저랑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의리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 우양공주랑 파혼을 하게 되죠. 거절하죠. 결혼을 거절. 그래서 이 사람은 김진욱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하는 시기에서 항상 모함할 뜻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정적 인물입니다. 우양공주. 그래서 그 모함하는 이유, 모해할 이유, 여기 있죠. 진욱이 파혼해서요. 며느리가 됐고요.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했다. 즉 여기가 모해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나 프린세스인데, 나 공주인데 감히 날 거부해? 내 결혼과 감히 거부해? 이러면서 좀 빡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극이 틈을 엿봤는데 막 시시틈틈 엿폈어요. 실곡을 엿봤어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진옥이가 표풍에서 바람에 떠밀려서 사생을 모름을 듣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름을 듣고 악녀잖아, 악녀. 요거를 듣고 와우 크게 기뻐했어요. 일단 아싸 쌤통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양공주 입장에서. 그리고 뒤에 부분 이어서 가보면 이에 전승상과 부마 전여선과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상선 정동환 등으로 더불어 밀밀히 면밀히 긴밀히 개교를 베풀어 천작게 주합니다. 자, 막죽 사람 이름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이걸 판단할 수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전승상 부마 전여선으로 더불어 면밀히 계획을 베푸는 거니까 같은 라인, 즉 같은 나쁜 놈들, 그지? 그래서 얘는 간사한 시나 간신들을 쭉 열거해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걔네들하고 합심해가지고요 개교를 베풀어가지고 아주 교활한 계획을 베풀어서 천잡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손으로 더불어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먼저 끊고 천장께 일단 모함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누가 누구인지를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선으로부터 더불어 내응했다고 의심. 그러면 이 남선우에게 과거에 잡혔던 이때 김시광이 누군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김승상. 즉 여기에서는 진옥의 아버지, 진옥 부친 아빠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원수 부친, 진옥 부친. 그래서 이 사실 김승상, 진옥이 부친이 여태까지 어디 있었죠? 전쟁 이후에? 네, 무인도에서 막 표류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종 상태였는데 이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김시관이 어디로 갔냐 이런 말이 좀 많았죠. 죽었다, 실종됐다, 아니면 적국으로 넘어갔다. 근데 나쁜 놈으로 몰아야 되니까 이렇게 모함을 아버지부터 하고 있어요. 아버지부터. 뭐 남선으로 더불어 내응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의심을 받는 거죠. 내통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니 도망하여 월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모하자고 했더니 이는 반역자다. 반역하는 신하다. 반역한 신하다. 그래서 아빠부터 까요. 아빠부터. 진옥이 아빠부터 까죠. 또 김진옥이 월국을 항복 갖고 돌아오는 척하다가 이제 도망하였다고 또 모함하네요. 그러니까 대를 걸친 아주 모함. 월국을 항복 밟고 돌아오는 척했다고 얘기해요. 이제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실종된 건 싸우다가 표풍된 게 아니라 이 새끼 지금 이거 돌아오는 척하다가 도망간 거야. 저기 상대편으로 붙은 거야.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하네요. 그 뜻을 불가측. 뭘 못한다? 측정 불가다. 측정 불가. 측량 불가. 도망했는데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역신이다. 역모하는 신하다. 그 처자를 어찌 두리일까? 그 처와 자식을 어찌 둘 거야? 이거죠. 가족들을 어찌 둘 거야? 그냥 둘 거야? 이 역모했던 신한테 그냥 둘 거예요? 이러면서 공주가 모해를 하는 거죠. 복원성상은 숙찰지 하조서. 이렇게 얘기하네. 숙찰지는 결과적으로 심사숙고할 때 이거죠. 그리고 얘는 이 관찰하자. 관찰하라. 그래서 심사숙고 해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줘요. 이렇게 천자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2대가 걸친 아빠도 실종, 아들도 실종, 문제가 있다면서 모함을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진옥 부친 도망갔다. 즉 상대편의 적군에 붙었다. 또 김진옥도 돌아온 척하다 적군에 붙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몰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자, 그런데 상이 드시고 그렇게 여기서
모함을 신뢰를 합니다. 수용을 해버려요. 유승상을 삭탈관직하시고 관직도 뺏고 재물도 삥 뜯어요. 유승상 누구라고요? 네, 진욱이 장인 어른, 예스. 진욱의 처 유소저를 잡아다가 가족들 잡아다가 죽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소저를 진짜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천자의 엄마가 나와요. 황태우라고. 그래서 황태우가 말려요. 천자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천자의 엄마, 황제의 엄마가 말리니까 이거 좀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또 홀라당 넘어가. 그러니까 천자는 에휴 멍청해, 어리석고 사람 볼 줄도 모르고 귀가 얇아. 이 천자를 그래서 덕망이 없다 이거야. 덕망이 없다. 그러니까 황제 깜냥이 안 된다고요. 황제 깜냥이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귀가 너무 얇아요. 그리고 황태우가 왜 만류하냐면 이 유승상 와이프 있죠. 이 진욱으로 따지면 진욱의 장모님이 이 황태우랑 친척이에요. 또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죠. 그래서 사촌 언니한테 가가지고 황태우, 아니 우리 사위가 잡혔어. 근데 사위가 실종됐는데 우리 내 딸이 지금 여기 죽을 위에 처 있어 이러면서, 예, 너 손녀 그 공주가, 언니 공주가 있잖아, 우리 딸 죽이려고 해, 살려줘 이래가지고 황태고 이렇게 말리는 거야. 예, 그런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건데 유씨랑 또 사이에 이제 임신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진옥하고 유소조 사이에 낳은 이제 아들내미가 있는데 그 아들도 막 죽이라 뭐라 막 이러면서 모함이 엄청 심해요. 아무튼 가볼게요. 유씨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옥중에 있어 주야로 한림의 돌아옴을 기다리나. 자, 그러니까 유씨가 옥중에 있대요. 유씨의 고난. 주야로 한림에 돌아온다. 추측하면 누구? 당연히 네, 우리 진옥이 원수. 밤낮으로 기다린대요. 오지는 아니하고 옥빈 홍안에 눈물이 거칠 날이 없더라. 옥빈 홍안. 옥빈 홍안은 말 그대로 예쁜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뭐 비는 머리카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름다운 얼굴. 눈물 거칠 날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고난을 보여주죠. 자, 근데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풀어봤듯이 여러분, 지금 이 유씨는 누구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공주의 모함으로. 근데 공주의 모함 왜 당했어요? 지금 한림이 안 와서, 한림이 실종돼서. 그러니 이 전쟁의 위기가 사랑의 위기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 그래서 얘가 분리되는 소설은 아니다. 사랑 따로 전쟁 따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위기, 전쟁의 이런 상황 자체가 이렇게 사랑에도 시련을 준다라는 걸 요 장면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서로 이제 연관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계속. 일일은 몸이 곤비하여 피곤하여 누웠더니, 네, 노곤하여 피곤하여서 누웠더니 비몽사몽인데 사몽비몽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꿈중이죠. 몽중. 인몽 들어가고요. 꿈꿉니다. 한 선녀가 구름 속에 내려와서 유치곁에 앉습니다. 한 선녀가 구름 속에 내려왔어요. 뭐 천상계 존재, 초월적 존재 내려왔는데 얘가 무슨 성을 부여한다? 비현실적이잖아요. 벌써부터. 네, 전기성 부여. 전기적 요소. 유씨 곁에 앉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유씨한테 이제 선녀가 꿈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낭자야, 인간 고행 어떠하니꼬? 낭자가 서론 끝에 영화가 돌아오니 옥보방신을 보호하여 지레 송상치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너 인간 고생 어때? 너 원래 천상계 사람이거든. 너 원래 월궁 선녀거든. 이런 값이거든요, 사실.
얘도 적광화소거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지. 너 서른 끝에 영화가 온다. 너 고진감래 인생이다. 즉 뒤에 미래의 일 예견해주는 거죠. 미래의 일 예견해주죠. 너 좀만 참아. 너 이제 반드시 영화 온다. 너 좋은 일 생겨. 이거죠. 근데 옥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발걸음 그리고 귀한 몸 이건데, 요 몸을 잘 보호해라 이거죠. 의역하면 이 귀한 몸, 즉 너의 건강, 남의 건강을 옥보방신이라고 하거든요. 건강 잘 보호해서 질에 손상치 마 하면서 너 희망 잃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부까지. 그래서 A 파트가 미래일 예견과 당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파트다. 하고 간데 없거들 놀랍게니 한 꿈이다. 그래서 여기 놀랍게니 강몽. 아주 짧은 꿈이었어요. 낭자가 슬픈 중이라 생각하되 낭자가 슬픕니다. 아, 나 같은 방명한 몸을, 정말 운명이 기구한 몸을 귀신이 와서 명백히 가르치니, 아, 하늘이 이런 인생을 살피심이 있도다. 행여 살아있다가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마음을 천만강잉하여 지내더라. 정말 버티고 지낸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하늘이 이런 인생을 살피심이 있는 것 같아. 믿음. 그래서 천만 버티고 지낸대요. 희망.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저 꿈의 기능이 굉장히 울고 슬프고 좌절하는 우리 유소저의 이 마음을 의지적으로 바꾸는데 큰 기능을 한다 이거죠. 맞아. 이렇게 이런 생생한 꿈은 나는 하늘이 보살펴주는 존재인가 보다. 진짜 말 그대로 병화가 올 건가 봐. 나 버티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고 있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 각설 또 나오죠. 한편이라고만 쓸게요.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또 장면 전환 돼요. 그 다음 차시 김원수가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 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를 향하여 나아가더니 동국용왕이 천명망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합니다. 우선 김원수 중심의 인물 진옥이 수부 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해를 향해 갔어요. 왜냐면 동쪽에 있는 용왕이니까. 동국용왕이 천병망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합을, 아까 했던 거 경계를 범합니다. 원수가 살펴보니까 유수진을 치고 기세가 엄숙합니다. 제장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원수가 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장수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일자 장사진을 칠 것이니 여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라고 해서 지금 자신의 이 계획, 이 전투 계획을 펼치죠. 그래서 일자 장사진은 이 군대의 진영을 얘기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자로 이 장사진을 쫙 쓰는 거예요. 장수와 병사들을 일자로 이렇게 나열하는 모양.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 진영, 학처럼 되어 있는 진영. 여기선 일자 장사진. 오케이. 그랬더니 여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라고 당부하죠. 자, 그 다음에 선봉장 신갑이 보하되 적장이 와 싸움을 두드나이다. 적장이 지금 시작했어요. 싸움 시작했어요. 라고 했더니 원수가 군을 거느려 서로 접전을 합니다. 전투 시작. 동국왕이 얘기하죠. 자, 이제 동국왕이 적장이 얘기합니다. 너는 중국 서절 구투다. 뭐 이따구로 얘기해요. 얘는 뭐냐면 좀도둑이다. 그러니까 개무시를 하죠. 무시. 우리 막 서대주전 막 이런 거 배웠을 때 이게 서가 쥐서자인 거 알 것 같아요. 쥐새끼다. 이 개새끼다. 막 이러면서 너 중국 쥐새끼 같이 좀도둑이지?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죠. 수부 대도독이라고 하니 하하하 네 무성 재주를 가졌건데 감히 나를 대적하냐뇨 하면서 뭐 무시 업신여기죠. 그래서 죽기를 아끼거든 일찍이 나와 항복해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순국강 문제에서 이 동국왕의 태도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론 없인 여기는 태도다. 무시한다. 능력을 모르는 거지. 무시하고 항복해. 야 항복해 이러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해 했더니 원수가 크게 노하죠. 극대노할 때 대로. 원수가 크게 노해서 동국관 필부가 어찌 이렇게 무례하리요?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네 비록 풍운 조화를 가졌으나 너 바람과 구름을 조화 마음대로 하는 초월적 존재인데 초월적 능력을 가졌는데 막 구름과 바람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용왕이니까.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리요? 넌 그렇게 능력치가 있지만 나도 쉽지 않은 애야. 너 어떻게 나를 당할 거야? 네 능이 나를 당하면 내 당당히 항복할게. 네가 나를 공격하잖아? 그럼 내가 항복할게. 이러면서 자신감. 자신만만.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빡치죠. 그러니까 심기를 건드린 거죠. 어떻게 나를 당할 거야? 나도 싸움 잘해. 막 이것이 뒤에 부분. 동국왕이 크게 놓아서 대로하여 칼을 들으며 내닫기를 원수가 맞아 싸워 승부를 다툴째 원수가 칼을 들어 왕의 명문을 찌르니. 명문? 명치입니다. 급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투 장면입니다. 오케이? 왕이 몸을 기울여 피하고 서로 싸워 30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없더니. 그래서 지금 전투하는 장면, 전투 장면. 대결합니다. 그래서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싸워보니까 막 결론이 안 나. 근데 대단한 거죠. 용왕, 신적인 존재인가 초월적 존재랑 싸우는데 지금 대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를 돌이켜서 달아나면서 생각합니다. 누가요? 용왕이요. 주어 잘 보셔야 돼요. 당치 못할 줄 알고, 아 내가 감당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서 달아나면서 생각해요. 내 힘으로는 능히 당하지 못하겠다. 아 나 기세 꺾였어. 이렇게 하고 운무를 일으켜 구름과 먼지, 안개를 일으켜서 천지를 자욱하게 합니다. 끊고 중간에 건너뛴 거예요. 원수가 정의 왕을 잡게 되었더니 문득 천지가 아득하고 지척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엎치락 뒤치락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얘가 도망가다가 그리고 왕을 잡게 됐다가 그 다음에 문득 갑자기 또 구별을 못해서 누가 또 원수가 또 패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원수가 패해서 본진으로 갑니다. 장소도 물어봤었죠. 수능 특강 문제에서. 본진에서 장소로 돌아와서 제장과 의논합니다. 누가요? 원수가 의논합니다. 용왕의 조화가 불측 정말 측정 불가하니 마땅히 개교로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나와 있던 여기가 얘가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이거 지고 하다가 얘가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려움. 전쟁이 어려움. 승부의 어려움. 그래서 일치불일치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손쉽게 이겼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손쉽게 이기지 않았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 굉장히 용호상박 하다가 네 돌아와서 이제 걔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다. 이때 다시 동고왕 능력 측정 불가하니 마땅히 개교로 잡을 것이야. 나는 꼼수를 좀 쓸 거야. 계획을 세울 거야. 정면 승부는 조금 이제는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개교로 잡는데 이제 용왕이 우리 패함을 업신 여겨서 태만할 거다. 그러니까 이 용왕은 마지막 승부가 우리가 졌으니까 이걸 되게 업신 여겨서 태만할 거다. 즉 안심할 거다. 거만할 거다. 이때를 당해서 겁칙하면, 즉 공격하면, 급공격한다면 승전할 거다. 이게 개교의 내용. 그죠? 이 개교의 내용이 여기서 있어요. 갑자기 침범하자. 갑자기 습격하자. 하고 제장을 각각 개교를 가르치고 삼경에 밥을 먹고 사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라니 제장이 청령하고 물러가더라. 명령을 알아듣고 명령을 경청하고
물러가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죠. 굉장히 비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요약적으로 제시되는데, 오케이, 제장, 오케이, 개교,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상경에 밥 먹고, 사경에 행군해서 준비! 이렇게 돼가지고, 제장이, 물러납니다. 그 다음. 때 정이 사경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돌입하니 적진장졸이 불의지변을 당하여 죽은 자가 부지기수로다. 오, 그러니까 여긴 결국 개교가 먹히는 장면. 그쵸. 그래서 이 정이 사경이 됐다. 시간. 원수가 군사를 휘동해서 적진에 돌입했어. 적진장졸이 불의지변을 당해서 죽은 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승리. 왕이 정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무릎을 꿇으니 왕이 번신 낙마. 몸이 뒤집혀. 번복할 때의 번이에요. 몸이 뒤집히고. 낭만 안 쓸게요. 말에서 떨어지는 거죠. 몸이 막 뒤집혀가지고. 왜냐면 지금 말이 무릎을 꿇었대요. 말이 무릎을 꿇으니까 낙마 사고 온 거죠. 원수가 마침 이르러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요, 달려들어서 왕의 꼭뒤를 잡아 엎지르니, 꼭뒤는 나와 있지만 뒤통수 한가운데인데, 그 뒤통수를 잡아 엎지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긴긴히 결박해서 용왕 결박했어요. 그 다음에 본진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쟁을 쳐서 군을 거두고, 야 이제 게임 끝났다, 승부 끝났다, 승전고를 올리면 우 승전고, 예, 승리했다. 돌아와서 장대히 높이 앉아 용왕을 장대하되 꿀리고 항복하라 하니. 이때 누구 용왕이요? 용왕이 지금 2명 나오기 때문에 구별 잘 해줘야 돼요. 네, 당연히 항복하는 동고왕이겠죠. 왕이 앙천 탄식키를 맞이 않았고 항서를 써 올리기늘. 계속 이때 왕 동고왕 앙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는 거예요. 항서를 써서 올립니다. 항복. 그죠? 그 다음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용왕이 대희. 잘 봐. 용왕 짜증나게 2명 막 이렇게 계속 나왔죠. 똑같은 용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포인트는 여기 용왕이 누구 왕인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주어 제발 잘 찾아주시고, 이때 용왕은 기뻐하니까, 네, 잊지 않았죠? 남해 용왕, 남해 용왕. 네, 부탁하네. 대희, 크게 기뻐해서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황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거를 남해 용왕한테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있던, 기억나요? 용궁에 남아있던 누구? 네, 진옥의 아빠 김승상. 이 원수의 부친을 김승상 에게 사례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용왕이 원수 부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계에 인재 많은 줄은 이미 안지 오랜데요. 즉 인간 세계에 좀 인재 많은 거 알고 있었는데,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이 저를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 영랑 같은 경우는요, 이 상대방의 아들을 존중할 때 저렇게 표현합니다. 상대 아들 존중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누구? 진옥이 원수. 그 명장을 만나서, 띵장을 만나서 과인이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서 나 굉장히 고마워. 만년 윤택을 안복해 하시니. 만년 동안 살고 있는, 여기가 무덤인데 원래 직역하면. 근데 여기가 사실 인간 세상은 아니잖아요. 신성계, 즉 용궁계니까 여기서는 용궁계다, 수중계다. 그래서 나 만년 동안 살 수 있는 이 용궁 안보 지켜주니까 여차 대공을, 큰 공을 장차 무엇으로 갚사오리까? 땡큐 이거죠. 고마워. 고마운 표시. 근데 아직 진옥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니까 뭐야? 아빠한테 대신 너 아들 되게 잘 키웠다 얘. 어머 이러면서 어머 영랑 잘 키웠다. 어머 이러면서 나 이제 편안하게 살겠어. 어머 이거 내가 은혜 어떻게 갚아? 막 이렇게 감사함을, 이렇게 방정맞게는 안 했겠죠? 네, 이렇게 감사함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하며 사자를 바라며 원수에게 문우하여 맞이할세. 심리 외에 나와 친히 영접하여 좌정한 후 만만칭사하시고 술을 받들어 올리라 권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더워서 좀 핫하네요. 그래서 얘는 사자를 바라여서 원수에게 문우해서 맞아 올세. 심리 외에 나와서 친히 영접하고 좌정한 후, 즉 친히 누굴 연습해? 네, 우리 진옥을, 그죠? 원수를 친히 영접해서 좌정한 후 만만칭찬. 고마워. 칭찬. 잘했어. 칭찬하고 술을 받들어 올려서 권합니다. 이제 전투 끝나고 온 거예요. 원수가 순수히 접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의 갖추고 승전하기는 다 대왕의 홍복이에요. 공을 돌리고 있죠. 어찌 복의 공이라고 하리고 하면서 또 겸손 다 용왕 덕이야. 용왕의 복이야. 뭐 내가 이긴 건 내 덕분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겸손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어휘 안 까먹었죠. 복은 자신을 가리키는가 말. 그래서 내 공 아니다. 뭐 이렇게 겸손을 돌리는 거다. 용왕이 김승상으로 서해군을 봉하고, 즉 아빠죠. 너는 서해군에 뭐 이거 원수 진옥이 너는 동해군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빠 서해군가 원수 동해군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대연을 배설하여, 그래서 큰 파티 연회, 큰 연회죠. 큰 파티를 배설 열어서 각처 용왕을 다 청하고 모든 선관 선녀를 다 청해요. 우후 막 이러면서 파티. 오래지 않아 용왕과 모든 선관이 이르러서 좌를 정하고 팔진 및 찬을 올리고, 그래서 모든 신관이 좌를 정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팔진 및 찬을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진수성찬. 네. 그리고 주배를 날려서 즐길세. 술도 먹고 노는 거예요. 용왕이 근본한 승정한 공을 칭찬하니까 모든 용왕이 칭찬함을 맞이한 터니 분무관원이 보합니다.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봉지, 소동파, 장건이 오십니다. 이거예요. 온갖 파티 지금 사람들 다 셀럽들 다 초대했거든요, 여러분. 셀럽들 다 초대했는데 얘네만 따로 대사 멘트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자, 원래 뭐 일광로 여동빈은 물론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이태백. 시주에서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시가에서. 이태백이 놀던다라 할 때 그 이백이라고도 하고요, 시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 신선이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쫙 나열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 셀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신선들이 나열돼. 열거든. 오케이. 그거의 대명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신선들의 대명사들이 와요. 신선들 유명한 사람 와요. 학원을 왕이 국문 밖에 나와 맞아 입실 좌정함에 국문 밖에 막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재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모르나냐? 하면서 원수가 얘기해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네, 자세히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한 선관이 이릅니다. 다시 한번. 선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선 관리. 그러니까 남자 신선을 일컫습니다. 지위 높은 남자 신선. 그런데 그 선관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일광로요. 저는 여동빈이요. 이는 두목지 소동파 이적선 막 소개해줘. 이적선이 이태백이요. 전일 삼신산에, 즉 중국의 전설의 산에 백운동에서 우리가 바둑 두던 친한 친구 어찌 몰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나 신선인데 우리 몰라? 뭐 이래요. 왜? 원래 얘가 신선이었으니까. 누가요? 지금 진욱이 원래 신선이었잖아요. 적강했잖아요. 천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너 전일 과거 천상계 사람일 때, 그래서 그 천상계의 일을 어찌 몰라? 우리 기억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바둑 떴잖아. 이거지? 하고 소매 안으로 대추 같은 실과 뒤집으면 뭐예요? 과실이죠? 과일을 내어서 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추 같은 실과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데 중요하죠. 그대 이제 이것을 먹으면 전생 일을 낱낱이 알리라 라고 하는 매개체예요. 그러니 전생 일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죠. 전생 일 기억하게 하는 유발 매개체. 당연히 보자마자 기억하는 건 아니고 먹으면 네, 뾰로롱 약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기적 요소죠. 요것처럼 기억을 한대요. 원수가 받아먹으니 과연 전생의 일이 안전해버려질리라. 눈앞에 버렸다 이거예요. 눈앞에 버려졌다. 그래서 전생의 일이 진짜 생각났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요? 아, 이 사람 원래 전생에 신선이었구나. 진옥이가 주인공 진옥이 원수가 그래서 얘가 적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적강화소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네. 아, 중간중간에 사실 이런 한자 표현이라든지 낯선 표현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거지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진옥이 영웅 1대1 구조거든요. 그죠? 전투에서 이겼다. 와우 최고다. 근데 인물이 어떤 인물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태도인지를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적간탄생, 군담, 조선 후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진부한 내용이죠. 사실. 다른 데도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주인공이 천정백필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누구요? 유소죠. 근데 공주가 방해자로 등장하죠. 막 감히 날 거부해? 이러면서 막 모해하잖아. 대부분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그 두 사람 모두와 결혼하는 양상을 보여요. 뭐냐면 그 공주 부마가 되거든요. 공주의 남편이 돼. 그리고 첩으로 이렇게 유소조를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작품은 공주랑 절대 결혼 안 해요. 공주가 계속해서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는 적대자로 계속 설정값이 악인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을 평정하고 신선세계가 연결되는 물속세계, 즉 용궁세계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량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공주의 역모를 해결해요. 그래서 비범한 영웅으로서의 면모인데 참고로 공주의 역모는 태자까지 죽여요. 얘가. 누구 또 모함하려고? 또 진옥이 모함하려고. 네, 태자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한하게 이제 공주가 아주 악랄한 존재로 나온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이 황제, 이 천자가 굉장히 덕막이 안 좋죠. 근데 다른 부분 수록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황태우가 굉장히 어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래서 엄마 말 들을게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지 딸인 공주의 말도 모함도 다 들어요. 그래 알겠어 딸 막 이러면서 다 들어. 그래서 줏대가 없어요. 덕막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천자의 명을 받고 굉장히 충직한 지금 네 우리 진옥이 원수. 그 원수의 아빠는 김승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김승상도 이 와이프가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진옥이 엄마요. 이제 전쟁의 난으로 이제 승려가 됩니다. 여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진옥이랑 러브라인, 지금 유소죠. 그래서 그 유소저는 이 아빠가 유승상이죠. 장인어른. 그래서 그 유승상이 지금 막 걱정하고, 막 유승상이 막 뒤에 부분에서 어떡하지, 막 축수 막 유소저랑 같이 하고 막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다. 근데 이 장인어른까지도 피해를 입고 네, 끌려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해제 부분에서 이 공주가 이 진옥이를 모함한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공주가 결혼을 거절당해서 결혼 거부.
그래서 삔또 나가서 공주가 계속 모함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황제의 아들 태자까지 죽여요. 그래서 그걸 결정적으로 계기로 황제가 이제 공주를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건을 실마리를 푸는 게 이제 진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수록 부분은 용왕, 네, 남의 용왕인지 동국 왕인지를 구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투 장면에 있어서 장면 전환이 급박하게 되고, 네, 긴장감 있게 되고 이런 서술 방식들을 좀 디테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